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화제라기보다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퓨어빗 거래소 100억 원 암호화폐 먹튀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어빗 거래소가 보유한 지갑에 암호화폐를 모두 인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퓨어빗 거래소에 돈을 넣은 투자자의 암호 자산이 사라진 셈이다. 피해액은 약 4만 이더리움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더리움은 현재 가격 24만 4천원 기준으로 약 99억 원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또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잡거래소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단이 또 났습니다. 특히 이 퓨어빗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처럼 BNB 코인이죠. 그 거래소 내에서 사용하는 그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한다고 사람들을 속였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돈을 몽땅 뜯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 사람을 잡아서, 이놈들을 잡아가지고 돈을 도로 토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개들과 새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거래소를 차려서 한탕 크게 해먹었습니다. 제 시청자 분들 중에서는 여기 피해보신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만약 계시다면은 정말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거래소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비트파이넥스도 지금 수주째 출금 서비스가 사용 불가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좀 이름이 있는 거래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거래소들은 전부 다 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거래소에서 먹통이 돼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자산 자체가 이렇게 먹통이 되는, 따라서 먹통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 개인 지갑을 생성을 해서 여러분의 암호화폐 자산을 따로 거래소에서 빼서 보관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더 안전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 지갑이라 함은 역시 그 하드웨어 월렛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해커들이나 어디에서도 가져갈 수 없도록 여러분 손에 이렇게 꽉 쥐고 간직을 할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앞으로 하루 빨리 제 암호화폐 자산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탈중앙화된 그런 거래소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들이 한번 이제 그런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의 정치권에 관여돼 있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미국의 하원 의원이자 전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던 론 폴은 암호화폐 통화에 대한 세금 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이 움직임이 경기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론은 과거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을 비트코인 기부금으로도 수령했었던 최초의 인물 랜드 폴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만든 다음 경기 침체는 조만간 올 것이다. 이것은 피아트, 즉 화폐의 종말을 초래하는 주요 재앙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달러의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금융위기는 올 것이 자명한 일인데 어떤 식으로 오게 될 것이고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우리들을 몰아칠 것인지 계속 봐야겠죠. JP 모건에서 블록체인 회사 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세 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아카마이, 또 두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회사 도큐사인,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 부동산 회사 엘리메이라는 그 세 곳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SEC가 이더 델타를 기소한 후에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대폭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화 아닌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저희들이 거래를 한다면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죠. 퓨어빗 같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는데, 지금 현재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대폭 감소를 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업데이트인데요. 그 내년 1월 16일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출시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시 한번 이제 대략적인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는 전화 회의에서 구두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정확한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제 1월 16일 전후로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비트메인을 전에 해킹했었던 해커에 대해서 비트메인 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게,
그 해커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커는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어도 해커인데, 해커가 마치 그냥 저 해커인데요, 여기 살아요, 그리고요 그 거래소 제가 전에 한번 털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커의 그 신원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지 그 부분이 약간 궁금하네요. 저는 엉뚱한 소리인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비트메인에서 해커에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업체 블록큐의 CEO 제프 가직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직 대규모 결제 부분의 발전이 부족하다. 하지만 가치 저장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있던 결제 부분은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많은 개발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비트코인도 이제 상용화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 얼마 전에 들은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그 팟캐스트에서 이제 비트코인 낙관론자를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낙관론자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쌀 때 샀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 금액이나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쌀 때 많이 사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죠. 이거 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팔진 않고 내가 사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언제부터 사용을 할 것이냐, 비트코인이 개당 10억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실생활에서 쓰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삶의 곳곳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가격 상승 시간 문제이고, 그렇게 돼서 약 10억 정도 됐을 때 나는 내가 이것을 쓰면서 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낙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도 지갑의 25%만 이동을 했고 나머지 75%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놔뒀다 라는 그런 기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도 그들은 믿고 있어요. 나중에 언젠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가만히 말 그대로 그냥 이미 이익이지만 이익인 상태에서 더 큰 이익을 노리기 위해 존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잡소리였고요. 다음, 크레이그 라이트와 우지안 여전히 피 튀기는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빨이 더 센가?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한 명이 쓰러지거나 이제 항복할 때까지 싸울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인텍스트 창업자 크레이그 라이트의 목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공격. SMS 기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코인텍스트의 창업자인 빈 아르마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및 그의 파트너들은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를 장악하기 위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그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넘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제가 한 가지 더 보태자면은 이제 욕쟁이다. 자,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장악해 그를 비웃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성품을 보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이던데 산성깔 하던데요. 그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지안이랑 이제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은 근데 보통 우지안 편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기사를 봐도 비트코인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하마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고, 바하마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그리고 확실한 자산 분류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리버리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EOS 리오 구글 플레이 내 가짜 EOS 지갑 주의 당부. 얼마 전에 구글에서 또 그런 해킹 앱이 나왔었죠. 그 앱을 깔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해킹하는 그런 앱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EOS 관련 가짜 지갑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마저도 구글에서 뭐 다운받을 때도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킹이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노리는 악의 무리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캐나다 최대 암호화폐 채굴업체에서 올해 3분기에 최고 매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최고 매출이 나왔을까? 그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메디신 해시에 설치한 16개의 비트퓨리 블록박스를
추가 설치에 얻은 수익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네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났네요. 혹시 채굴자분들이 계시면은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마진콜 피해 투자자 OKX 본사 주변에서 투신 소동. 그래서 이 마진 거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어려운 거를 해보겠다고 뛰어들어서 돈을 잃고 이제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거래가 그 기사가 나왔는데, 마진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시위가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으며 시위 참여자가 증가하며 한두 명이 아니라는 소리죠. 사태가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투자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하고 이제 자기 판단과 책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마치 그 강원랜드 그 동네를 연상케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릴 건데 그 중독되지 않도록 여유 자금만 가지고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추천을 드리고, 정말 자신이 있으시면 마진 거래를 하시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우리 삶이 더 소중하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바이낸스 BNB 코인이죠. 그걸로 비행기를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비행기 사서 이제 한번 같이 날아볼까요? 이제 돈 많이 벌면은 가서 비행기 들고 가서 비행기 사서 이제 즐겁게 이 하늘을 날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음주 비행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스위스 멜라니 해커 목표 암호화폐 거래소다. 여기서 나온 멜라니는 스위스 정부의 정보 분석센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최근 해커들의 목표가 암호화폐 거래소로 바뀌었다. 기존 트로이 목마를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 침투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멜라니는 바이러스들은 보통 검색 엔진 상의 광고를 통해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악의 무리들 목표를 암호화폐 거래소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로이 목마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인 컴퓨터도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보안 프로그램 까시고 주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블록체인 기업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법률 가이드라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앞다투어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규율을 마련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블록체인 기업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필요한 법률 가이드라인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지리아 비영리 조직 전자지불 제공자 협회는 현재 아프리카 지역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루안다 및 유럽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미국 지방입니다. 지방연방법원 XRP 보안 관련 집단소송 철회. 시가총액 3위인 암호화폐 XRP에 대한 보안 관련 집단 소송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해당 집단 소송은 이스라엘 시민도 참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XRP 변호사 피터 모리스는 해당 소송은 국제적 사안이며 집단 소송이 철회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100명 이상의 구성원을 대표해 제기되는 집단 소송일 시. 둘째, 원고의 구성원이 피고와 다른 국가의 시민이 포함될 시.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두 번째에 해당을 된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죠. 자, 세 번째는 논란이 되는 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 관련 소송도 소송이지만은 역시 SEC에서 답을 빨리 내려줘야 뭔가 진행이 돼도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금융기관들은 IT 중심의 인프라를 버리고 블록체인 중심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들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스카체인 18이라는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제레미 드레인이라는 암호화폐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의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시간이 얼마가 됐든 더 나은 기술이
이제 오래된 기술을 대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 미국 기사도 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퓨어빅 거래소에서 이제 스캠 사기 쳐가지고 13,000개 이더리움 날라갔다. 이제 해외에도 어제 빗썸 그 자전거래 관련 소식에 이어서 해외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해야겠죠. 빗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겠죠. 자전거래 사기, 그것도 사기당한 그 기사가 계속 나와서 국제적인 망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처벌이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한탕 해놓고 잡히더라도 한 몇 년 살고 나면은 남은 여생을 풍족하게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탕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갖고 한탕 크게 하고 깜빵 한번 갔다 와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런 놈들은 진짜 잡아다가 잡히기만 하면은 강제 노역을 시켜야 됩니다. 사기친 돈 다 뱉어낼 때까지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돈 이제 사람 취급하지 말고 말 그대로 진짜 짐승처럼 부려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피해자들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비체인에 관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수입 박람회를 할 때 그 개관식이라고 할까요? 개최식 때 이제 여러 가지 쇼케이스를 그 비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시를 하는데 이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그것을 전시를 하는데 여기 누가 오느냐? 그 시진핑 형 그 아저씨 오십니다. 시진핑 항상 볼 때마다 그 동네 복덕방 사장님 그 생각나는 그런 인상인데 그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체인이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가 저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IMF 두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F는 이렇게 얘기하기를 암호화폐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무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우리는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술은 상당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위험을 초래합니다. 암호화 자산을 뒷받침하는 분산 원장 기술을 고려하십시오.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하며 소위 스마트 계약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불법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투자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탈세 및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을 저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금융 혁신 중심에 있는 시장 참여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파악하고 위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규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창의성, 유연성 및 새로운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지혜가 담긴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만 골라가면서 했고요. 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절을 잘 해야죠. 규제와 이제 어느 정도 창의성을 고려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해둘 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브레이브 브라우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업데이트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 오늘 2.5로는 보안이 강화가 되고 또한 이번에는 유튜버들에게 팁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BAT 토큰이 많이 떨어졌죠. 제가 장난으로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BAT 프로젝트 자체는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지금처럼 이제 살짝 발을 담글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조사를 하시고 프로젝트 조사, 사장 이력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블록체인 기반 핸드폰입니다. 세 번째로 출시가 되는 폰이죠. 첫 번째는 펀디X, 그리고 두 번째는 HTC, 그리고 세 번째 이 YG폰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YG폰을 만든 회사는 시린랩스라고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런 가격에 토큰이 거래가 되고 있고 랭킹은 148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번째로 블록체인 폰이 나온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다음은 좀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지금 AI 앵커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잠시 같이 보도록 하시죠. Hello, everyone. I'm an English artificial intelligence anchor. This is my very first day in Xinhua News Agency. My voice and appearance are modeled on Zhang Zhao, a real anchor with Xinhua.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calls for continuous innovation and deep integ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dvanced technologies. I will work tirelessly to keep you informed as texts will be typed into my system, uninterrupted. I look forward to bringing you the brand new news experiences.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AI,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시간들이 속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카카오 택시니 뭐니 해서 난리가 났었죠. 점점 더 무인화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판매점에서도 이제 점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계에 대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자동화돼서 이제 그 물품이나 물건을 혹은 음식을 가져가는 그런 그 판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말이 많아서 많은 점포에서, 많은 가게에서 이렇게 무인화 시스템을 들여놓을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기하기도 한데 저는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제 기계들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 여기 밑에 보시면은 누가 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을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게임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인조인간들이 이제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인조인간들이 자아를 찾는다 라는 평화적인 내용이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이 될지, 터미네이터가 돼서 이 기계들이 인간들을 쓸어버릴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저희 이제 미래에는 직업을 찾는 게 더욱더 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전해드린 소식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또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